건강하고 행복한 소식 오늘 세 번째 영상. 야, 정말 뿌듯한 내용이 될 것 같아서 너무나 가슴이 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썸네일에 적어놓은 제목들, 이 깜짝 놀라운 현장 곧 설명드리기에 앞서서요. 신나는 영웅님만큼 신나는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상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밴드 나눔 모임이 41번째 쪽방촌 도시락 봉사활동을 수행하셨다라는 글인데요. 자, 이렇게 17일 날 직접 밴드 측에서 41번째 되는, 이게 참 4번째도 아니고요. 41번째 쪽방촌 도시락 봉사활동을 다녀왔다고 이렇게 알리셨다고 합니다. 2020년 5월 달에 첫 봉사활동에 나서게 된 영웅시대 밴드 회원님들인데 지금껏 매월 2번째 주 목요일에 꾸준히 쪽방촌 도시락 봉사를 꾸준히 해오시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멋지게 건행 인사라는 사진도 함께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직접 도시락도 만드시고 직접 배달까지 하시는 이 멋진 하늘색 물결이 아마 주말을 보내고 있을 우리 히어로에게도 너무나 가슴 따뜻해지는 그런 기사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해주신 별빛님들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쪽방촌의 도시락 나눔 실천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그리고 이분들이요, 영님의 데뷔 6주년을 기념하며 사랑의 열매, 바로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성금 1000만원, 푸르메 재단에 1248만원, 이런 기부 등 선한 영향력 실천에 항상 앞장서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웅시대 분들이 든든하게 우리 영웅님 뒤에 서 있으니 얼마나 이 앞으로 가요계 활동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마음이 뿌듯할까요? 이제 영웅님은 시작인 단계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데뷔한 지 몇 년 되지 않았죠? 방탄소년단의 전성기도 지금부터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이 방탄소년단의 데뷔일조차도 영웅님보다 몇 년 앞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영웅님이 앞으로 해나갈, 앞으로 글로벌 진출을 할 수 있는 이 엄청난 가능성들이 열린 현재의 시점에서 얼마나 앞으로의 굉장한 역사를 써나갈지 가슴이 뛸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다 보니 제가 애시당초 말씀드렸던 영웅님의 투표, 아이돌 인기상, 자, 여기에 대하여 어린 팬들의 이야기는 실시간 상황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있나 준비 웅?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봤더니 오늘도 10시에 총공, 손 빠른 분들은 11시부터 총공, 가족, 친구, 링크는 10시 전에 보내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편법도 사용하지 않고 정말 실제 친구나 가족 그리고 지인분들에게 이렇게 영웅님의 투표 좀 해달라라고 투표 링크를 보내서 많은 분들이 독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막 불법으로 계정 만들고 막 매크로 프로그램 써서 투표하는 그런 몰상식한 집단하고는 비교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영웅시대 분들의 선의의, 그것도 당당한 대결이라 할 수 있겠죠. 자, 방탄소년단에 드디어 이긴 우리 영웅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12시 땡 치면 투표 까먹고 못할까봐 아침에 눈 뜨면 투표해요 라고 하시는 좀 귀여우신 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연습 삼아서 항상 알람 맞춰뒀다가 매일 저녁 10시에 우리가 10월 4일까지만 좀 힘들더라도 힘을 내면 되니까요. 딱 저도 한 9시 45분쯤에 알람을 맞춰두거든요. 그래서 10시에 딱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제가 투표하고 친구, 지인, 가족들에게 연락을 돌리곤 합니다. 그러면 12시까지 못해도 2시간 정도의 시간이 남기 때문에 항상 투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오늘도 잊지 말고 해달라 라면서 많은 지금 어린 팬들 열기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제 곧 있을 영웅님의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시상식 날 가슴 벅찬 영웅님의 수상 모습, 얼마나 영웅님이 감동을 받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열심히 투표하고 있다라는 거를 영웅님과 소속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인들에게 더더더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씨가 항상 이렇게 매일 짚어드리고 있다라는 거, 조금 지겨우시더라도 꼭 필요한 내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전달드릴 눈물바다의 현장을 제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런 기사가 났어요. 불후의 명곡 에일리, 임영웅, 사랑은 늘 도망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사랑은 늘 도망가. 분명히 소씨가 부를 가수가 없다 그랬는데, 네, 이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보기 좋게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저는 영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타가수가 과연 있을까? KBS 측에서 영님을 직접 섭외하여 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싶었을 텐데, 다른 가수가 이거를 누가 부를 수 있을까 했는데, 에일리님이 있었네요. 자, 에일리 하면 누구죠?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영리가 이 뷰티 앤 더 비스트를 환상적으로 불렀던, 정말 이건 컨셉이 아니라 소씨가 가장 좋아하는 만화가 바로 이 미녀와 야수거든요. 저는 이거를 초등학교 시절에 극장 가서 봤는데 극장에서 초등학생인데 울었습니다. 제가 잘 안 우는 성격인데요. 정말 유일하게 울었던 노래이기 때문에 영님과 이 에일리 씨, 이 선남선녀, 이 가창력의 소유자들이 이 노래를 듀엣으로 불렀을 때 정말 너무나 감동했었던 무대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이 당시에 영우님이 에일리님에게 고음을 올리는 파트를 많이 양보해서 많이 맞춰줬죠. 자신을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래 부르는 듀엣 가수를 띄워주던 영우님이었기 때문에 에일리님도 나중에 그런 말을 했죠. 영우님이 나에게 노래를 많이 맞춰주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무대가 더 기억에 남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불후의 명곡에서 영웅님의 드라마 OST 사랑은 늘 도망가가 베스트 상을 받았음에도 등장하지 못한 건 KBS가 영웅님을 섭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작 드라마 베스트 OST 상을 받은 건 우리 히어로다. 위상에 대하여 설명드렸는데, 야, 이렇게 에일리 씨가 등장할 줄이야. 그리고 눈물의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오늘 제 영상을 보고 불후의 명곡 시청하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왜 에일리 씨가 사랑은 늘 도망가? 정확하게 이게 이문세님 버전도 아니고요. 정확하게 신사와 아가씨 OST로 등장한 사랑은 늘 도망가를 약간 편곡을 해서 에일리님이 불렀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쁘다고 하지 말고 더 많이 찾아뵐 걸. 사랑은 늘 도망가의 가사가 누구보다도 와닿았던 노랫말들이어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잡을 수 없게 멀리 떠나버린 사무치게 그리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 에일리님의 어머니가요, 돌아가셨다라는 거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영웅님의 노래라서 그럴까요? 좀 더 감정이입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님의 경우 어린 시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지만 이 에일리님은 이렇게 어머님과 사진도 함께 찍을 만큼 정말 더 긴 추억이 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떠나게 됐고, 또 그래서 아마 바쁘다고 하지 말고 더 많이 찾아뵐 걸 그랬다. 이 사랑은 늘 도망가 가사를 보면 말 그대로 사랑은 늘 도망가 라고 하죠. 수줍은 아이처럼. 그래서 손에 닿을 것 같은 사랑이지만 점점 도망간다라고 했는데,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릴 걸, 더 사랑해드릴 걸 했던 마음이 아마 부모님들을 하늘로 떠나보내신 우리 수호천사님들도 많이 공감하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에일리 씨가 부른 사랑은 늘 도망가, 영님과는 결이 달랐지만 결코 뒤지지 않는 굉장히 감동적인 무대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영님이 불러서 전 세계적으로 회자된 이 노래가 에일리님을 통해 불후의 명곡에 등장을 하니 그 감동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에일리 씨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많이 생각났다. 손이라도 한 번 더 잡아볼 걸 그랬다. 보러 갈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시간 내서 한 번만 더 보고 올 걸 그랬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함께 할 수 없다 보니 엄마와 딸, 모녀의 사랑이 도망간 느낌을 받았다. 울면 안 된다.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시기 때문이다. 10년 동안 가장 노래하기 힘든 날이다라며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는데, 참 이게 마음이 많이 아팠죠? 정말 무게를 잘 잡고 감정을 담아서 노래를 불렀고, 많은 시청자들이 에일리 씨의 노래를 굉장히 집중해서 듣기도 했는데, 이게 함께 출연한 출연자들도 다 눈물이 터져버리고, 또 이걸 보고 있던 관객석에 있는 관객들도 이렇게 눈물이 터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정이 잘 전달이 된 무대인 걸까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마지막 고음을 터뜨리고 관객분들을 보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막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죠. 그리고 결국 이 노래를 마치고 에일리 씨가 참았던 눈물을 이렇게 좀 터뜨리게 됩니다. 아마 엄마 생각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또 이게 참 묘하게도 영님과 인연이 있는 에일리 씨인데 또 할머님도 계시고 어머님이 세상을 떠났고 영님의 경우는 아버님이 세상을 떠났고 어머님과 외할머님과의 이런 관계성, 아마 이 노래를 부르면서 에일리 씨가 이 어머님을 많이 생각했던 것처럼 영님이 만약에 이 무대를 봤다면 또 많이 공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관객들도 눈물바다, 출연진도 눈물바다, 에일리 씨도 눈물을 흘리게 된 정말 레전드 무대가 이 불후의 명곡을 통해서 탄생하게 되지 않았나. 이게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는 가수도요, 결국 얼마나 감정을 담아서 노래를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고 그 감정을 관객들이 캐치하지 못할 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객들부터 많은 출연자들까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무대가 오늘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 노래는 현재 이 신사와 아가씨 드라마가 뭐 수리남, 우영우처럼 넷플릭스에서 K 컨텐츠들 아예 도배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나라의 위상인데요. 특히나 넷플릭스에서 신사와 아가씨가 공개된 지 7일 만에 5위에 진입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3위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4위까지 떨어졌습니다만 중남미권과 서아시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오늘 이 사랑은 늘 도망가가 이 우리나라 시청자들, 대중들에게 울려 퍼지면서 저 노래가 정말 명곡이구나. 물론 원곡자님의 이문세님의 노래도 너무나 훌륭하고 감성적이지만 사실 많은 대중들에게 각인되고 기억된 건 바로 우리 히어로가 부른 사랑은 늘 도망가인데, 아마 이 에일리 씨의 노래를 듣고 이렇게 등장했으니 또 일반인들이 영우님의 노래를 불러서 팬분들이 그 원곡을 들어서 원곡이 역주행하는 것처럼 영우님의 이 사랑은 늘 도망가, 안 그래도 상위 차트를 휩쓸고 있는데 한 번 더 찾아서 듣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 소시의 영상이 오늘 에일리 씨의 이 사랑은 늘 도망가를 듣게 된 많은 일반 시청자들에게 번져서 임영웅 가수도 저렇게 가슴 아픈 일이 있었구나. 오늘 에일리 씨의 이 가정사는 시청자들이 다 봤으니까 또 영우님의 이 가정사를 들으면서 이렇게 가족에 대한 애환이 있는 사람들의 노래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구나. 정말 가수들이 그냥 인기를 얻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자신의 진심을 담아 부르기 때문에 임영웅도 에일리도 이런 실력 있는 가수들의 노래가 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구나. 그러면서 이 원곡자인 임영웅 가수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드라마에서 그렇게 감정이 몰입되고 그렇게 더 슬펐던 이유가 존재했구나 라고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영님의 가정사를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밝게 잘 지내는 영님이지만 저는 있는 사실을 감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우님 역시 그것을 잘 듣고 성장한 만큼 굳이 끄집어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에일리 씨와의 이런 가정사도 본인이 직접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 이야기를 밝힌 것처럼 우리 영우님도 이런 힘든 가정사가 있었지만 에일리 씨처럼 잘 딛고 일어나서 지금 훌륭한 가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더 이 가수의 스토리에 도움이 되고 또 영우님이 한 번 더 대중들에게 많은 감격을 주는 사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영상도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금 늦은 시각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우님의 스밍 활동 지금처럼 변함없이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